오메가3 사용 설명서. 윌리엄 시어스, 지금 존 다이버그 박사님과의 친분이 있는 시어스 박사님의 오메가3는 왜 건강에 좋은가. 두 번째로, 오메가3는 약인가 아닌가. 헬스클럽에 함께 다닐 사람들을 모은다면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이미 병에 걸려서 약의 복용을 줄여보려는 사람들, 건강하지만 아프기 전에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이들은 그저 신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두뇌를 더 똑똑하게 하며 보다 더 기분 좋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지능과 신체를 처음부터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젊은 부모나 예비 부모가 모여들 것이다. 누구나 최고의 과학을 바탕으로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질병을 예방하며 가족 모두의 건강을 돕는 약을 처방해주는 세계 최고의 의사를 찾으려고 한다. 예방의학에 뛰어난 최고의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세계 저편으로 날아가기도 한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서 진료실로 들어가 최고의 의사에게 왜 찾아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한다. 그러면 최고의 의사는 쾌활한 목소리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러분이 찾는 바로 그 약을 갖고 있어요. 그 기적같은 약은 대체 무엇일까? 이때 놀랍게도 최고의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지 않는다. 대신에 서랍 속에 손을 넣어 생선 한 마리를 꺼내어 건넨다. 그리고는 또 다른 서랍에서 생선을 한 병을 꺼내준다. 최고의 의사가 내놓은 이 처방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몇몇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선 한 마리와 생선류 한 병을 얻으려고 이 멀리까지 왔단 말인가 하고 허탈해한다. 최고의 의사는 어수선한 반응을 잠재우려고 이렇게 말한다. 어리둥절할 겁니다. 절 찾아와서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 말하고 나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죠. 어떤 사람은 알츠하이머병 촉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시력이 나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관절염이나 그 밖에 염자가 붙은 다른 병을 앓는 사람들도 많죠. 심혈관 질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요.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죠.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많아요. 자식을 보다 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예비 엄마, 초보 엄마도 있죠. 다들 그 모든 것에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안전한 약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드리는 게 바로 그 약입니다. 보통 의사들이 권하는 처방약을 대신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약입니다. 의사의 진지한 이야기에 처음에는 뭔가 수상쩍다는 인상을 받았던 일성적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의사를 찾아오기를 잘했다고 느낀다. 억지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내가 신뢰하는 몇몇 최고의 의사들이 들려주는 조언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는 의사로서 오메가3가 부작용 없이 병을 치료해주는 흔치 않은 마법의 탄환이라고 확신한다. 마법의 탄환. 우리 군대에서 오메가3가 부족으로 인해서 신체질병과 정신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군대도 이 새로운 오메가3 혜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정위생국장 리처드 카모나. 지방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도 지방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훨씬 많이 나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방에 관한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두뇌가 투표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지방을 꼽을 것이다. 심장도 맞장구를 칠 것이다. 불포화 지방. 지방의 분자는 속이 비어있는 상태다. 그 빈 영역을 주차 공간이라고 생각해보자. 주차 공간이 충분한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다. 주차 공간이 넘쳐나는 지방은 고도 불포화 지방이다. 고도 불포화 지방산은 유동적이고 매끄러우며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지방이다.
실제로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액체가 되어 기름 즉 오메가 지방이라고 불린다. 생화학적 용어로 주차 공간은 이중 결합을 뜻한다. 이중 결합은 보통 다른 화학물질들이 자연적으로 달라붙거나 식품학자들이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영역이다. 이와 같은 이중 결합의 산소가 달라붙으면 상하거나 썩는다. 생선을 실온에 두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편 이중 결합이 수소 분자, 트랜스 지방이나 경화유와 만나면 딱딱해지지만 상하지는 않는다. 자연 본래의 상태에 머물면 산화되지도 수소화되지도 않은 상태에 부드럽고 탄력적이며 유연하고 적응성이 뛰어나 건강에 좋다. 포화지방은 차, 수소 분자들이 들어와 주차 공간 전체나 일부를 채운다. 주차 공간이 점점 더 많이 채워질수록 주차장인 지방 분자는 점점 더 포화된다. 이렇게 주차 공간이 들어찰수록 지방 분자는 경직된다. 경직되는 지방,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분해의 미엘린 수초처럼 어느 정도 단단해야 하는 조직을 형성하는 토대이며 고도 불포화 지방산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익하다. 고도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면 신체 조직이 건강해진다. 경화지방은 주차 공간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구조를 부자연스럽게 바꾸는 악덕 건축업자가 등장하고 트랜스 지방이 생겨난다. 화학적으로 말하자면 분자들이 서로 교차된다. 주차 공간에 수소 자동차들 경화 지방이 들어찬다. 이처럼 화학적 해악이 발생하면 지방 분자들이 뻑뻑하고 끈적끈적해져서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지 못한다. 결국 주차장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경화 지방이 쌓이고 몇 년이 지나도록 상하지 않는다. 신체 조직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을 좋아한다.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다목적 건축 재료처럼 조직의 성장과 치유에 필요한 형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에 가장 좋은 지방은 오메가3. 오메가3 생선료는 약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신체를 치유하고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화학물질이나 음식, 허브 혹은 향신료를 가리켜 모두 약이라고 부른다. 처방약이나 음식에 포함된 영양소도 약이 될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의사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을 약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약은 오메가3 생선료다. 오메가3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오메가3 효과라고 부르겠다. 오메가3는 내가 처방하는 약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치유력이 뛰어나며 가장 건강에 유익하다. 가장 좋은 지방은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유연하다. 가장 나쁜 지방은 뻑뻑하고 끈적거린다. 대부분의 질병은 두뇌와 심장 같은 조직에 뻑뻑하고 끈적끈적한 지방이 쌓여서 생긴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아는 질병과 건강을 간단하게 정의해 보겠다. 질병의 원인은 몸속에 쌓인 끈적끈적한 물질이다. 뻑뻑하고 끈적끈적한 지방을 먹으면 뻑뻑하고 끈적끈적한 물질을 신체 조직에 공급하는 것과 같다. 매끄럽고 유연한 지방을 섭취하면 신체 조직이 매끄럽고 부드러워진다.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의 형태를 보면 지방이 사람의 몸속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돼지기름과 스테이크에 마블링 같은 지방들도 딱 봐도 뻑뻑하다. 그런 지방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도 생긴대로 작용해 동맥의 혈액을 뻑뻑하게 만든다. 노인들은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의 뻑뻑한 지방을 섭취해서 동맥경화에 걸린다. 반면에 오메가3는 마치 바다를 유영하는 물고기처럼 사람 몸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에 무척 이롭다. 지방 분해는 목걸이와 같다. 목걸이의 알 하나하나가 탄소 원자다.
이중결합이라는 분자에서는 경첩처럼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부분도 있다. 일반적으로 목걸이가 길고 탄소 원자가 많으며 분자의 경첩이 많이 달릴수록 지방이 몸속에서 훨씬 유연하게 움직이고 보다 더 건강에 이롭다. 보통 목걸이는 뻣뻣해서 잘 구부러지지 않는 철사로 된 것보다 끈으로 된 것이 훨씬 부드럽고 유연하다. 경첩이 쉽게 구부러지는 지방 분자들은 불포화 지방 분자라고 한다. 반면에 경첩이 뻣뻣한 지방 분자들은 수소 원자들이 이중결합을 꽉 채워 포화시켜 뻣뻣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화 지방 분자라고 한다. 경첩이 아예 없는 포화 지방도 있다. 탄소 원자 18개와 이중결합 3개로 된 ALA 식물성 오메가3 같은 지방보다 오메가3 EPA DHA는 더 많은 탄소 원자와 경첩으로 구성된다. 건강관리란 신체 조직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체로 뻣뻣하고 끈적끈적한 조직이 질병을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질병의 생화학적인 근원에 대해서 말할 때 조직이 문제라고 한다. 오메가3는 사람의 몸속에서 고속 변장소의 대가로 통한다. 조직의 성장과 기능, 치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빠르게 그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오메가3 분자는 경첩이 유연해서 온갖 종류의 특이한 형태로 변하기 쉽고 오메가3를 훨씬 많이 필요로 하는 조직의 일부로 스며 들어갈 수 있다. 오메가3를 제대로 알면 건강이 보인다.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글자다. 오메가 지방은 대부분 건강에 좋은 특성을 분자의 꼬리 부분에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오메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3은 경첩처럼 부드러운 부분 이중결합, 이 끝에서 세 번째 탄소 원자에 있다는 뜻이다. 이 경첩 덕분에 분자가 부드럽고 유연해진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오메가가 발견되겠지만 당장 알아둬야 할 널리 알려진 오메가부터 소개하겠다. ALA, 아마와 카놀라 같은 씨앗과 샐러드용 야채 같은 식물에 함유된 ALA는 사실상 가장 많은 오메가3 지방이다. 하지만 단신이라서 탄소 원자가 18개, 이중결합이 3개뿐이다. 신체와 두뇌는 조직의 건강에 좋은 장신 오메가 EPA DHA를 선호하기 때문에 신체는 효소를 이용해서 ALA를 EPA와 DHA로 바꿔야 한다. 효소는 ALA와 EPA DHA로 전환해야 신체의 성장과 치유에 필요한 이중결합, EPA, 포화지방, 이중결합이 없다. 이중결합, 이중으로 그래서 EPA, DHA, 이중결합이 DHA가 이렇게 22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신체 내부의 초소형 수리공이다. 이와 같은 전환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섭취하는 오메가3 ALA는 1에서 4%만 EPA로 전환되고 DHA로 전환되는 비율은 더 낮을지도 모른다. 사람마다 신체의 생화학 작용에 따라서 ALA가 EPA와 DHA로 전환되는 비율도 다양하다. EPA, 에이코사펜타엔산, 장신의 이 오메가3 분자는 주로 해산물에 함유되어 있으며 탄소 원자 20개와 이중결합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에서 유리한 이름으로 에이코는 20, 펜타는 5, N은 이중결합을 말한다. 에이코, 펜타. 그렇구나. 에이코사, 펜타엔산. EPA는 다른 오메가3처럼 분자 끝에서 세 번째 탄소의 첫 번째 이중결합이 있다. ALA는 경첩과 탄소 원자가 많아서 훨씬 더 유연하다. 유연성이 식물성에서 더 유연한 것이 더 있다라는 거네요. DHA, 도코, 4헥사엔산, 장신의 이 오메가3도 주로 해산물에 함유되어 있으며
탄소 원자 22개와 이중계열 6개로 구성되어 있다. 독소산은 22, 핵산은 6 이란 뜻이다. DHA도 EPA처럼 HUFA 즉 고도불포화 지방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ALA, EPA, DHA 이 세 친구들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 오메가3 지방. 오메가3 지방은 분자 끝에서 6번째 탄소 원자의 첫 번째 이중 결합이 있다. 오메가6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로 씨앗과 기름에 함유된 리놀렌산 LA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고기와 농농 제품이 함유된 아라키돈산 AA 혹은 ARA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중 결합으로 오메가6. 전 세계 사람들은 대부분 오메가3, EPA, DHA가 부족한 반면에 오메가6는 충분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메가3 생선류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반면에 오메가6를 더 많이 섭취할 필요는 거의 없다. 여러분이 오메가 지방산이 되어 신체의 세포에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CIA 즉 세포정보부에 구직 신청을 한다. 안녕하세요. 전 매우 유용하고 유연한 고도 불포화 지방산 HUFA이에요. 어떤 일을 요구하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호와 복구 작용을 하고 당신의 성장과 치유를 도와드립니다.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보내는 비밀 신호들도 해독할 수 있어요. 어서오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인간의 음식이 부르는 끈적끈적한 물질들의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세포는 이렇게 말하며 환영할 것이다. 오메가3는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든다.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려고 의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 의사는 환자의 영양 상태를 살펴보면서 오메가3 섭취량을 주시하고 오메가3가 혈액 속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측정한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한다. 세포막 누수 증후군을 앓고 있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세포막 누수라는 말이 좋은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세포막은 세포 내부에 들어있는 에너지 형성 물질과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유연한 포장지와 같다. 실제로 신체는 신체 내부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만큼만 건강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인체가 수조 개에 달하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치에 맞는 말이다. 오메가3는 세포막을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포막 분자라고 불린다. 세포막은 영양소를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서 세포 스스로를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영양소, 혈류에서 세포 내로 들어오게 허락하는 반면에 독소와 같은 나쁜 물질들은 세포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세포막의 이 놀라운 구조를 생각해보고 나서 이해가 되었다면 오메가3를 훨씬 더 많이 먹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포막을 한번 들여다볼까? 세포막은 양면이 모두 액체와 맞닿아 있다. 바깥 면은 혈액이나 다른 체액들과 접촉한다. 안쪽 면은 유동적인 세포 내용물과 닿아 있어서 그것들을 보호해야 한다. 세포 하나하나의 내부가 신체의 성장과 치유, 에너지 네트워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 속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좋은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한편 독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포막 하나하나에는 수용기라는 초소형 소리물이 수백만 개나 있다. 세포막은 그 수용기를 통해서 사용할 영양소를 세포 내로 받아들이고 버릴 영양소를 혈류로 내보낸다. 건강한 세포막은 뻑뻑한 지방과 유연한 지방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오메가3 섭취량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뻣뻣해지고 색이 쉬워진다. 유연한 지방인 오메가3는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서 세포막이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전달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산해서
세포막을 보호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이동시키는 세포막 수리공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예컨대 제2형 당뇨병 즉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은 세포막이 세고 뻣뻣하다. 세포막에 오메가3가 부족하면 세포막의 출입문 즉 수용기가 뻣뻣해지고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뻣뻣해지면 그게 부드럽게 해져서 이것이 나쁜 지방, 저지방 식이요법 등에 관한 글이 실리는데 이와 같은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해서 바다에서 나거나 땅에서 자라는 식품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지방은 모두 좋은 지방이다. 반면에 공장에서 제조되는 인공지방은 나쁜 지방이다. 때때로 좋은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예컨대 포화지방이나 동물지방의 과다 섭취는 몸에 나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지방 식이요법보다는 올바른 지방 식이요법을 실천해야 한다. 어부들은 물고기가 크릴새우와 다른 해산물을 잡아먹어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하기 때문에 얼어붙을 듯 차가운 물속에서도 유연한 근육과 혈관을 유지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와 같은 오메가3 효과가 인체 조직에도 똑같이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엔진 오일처럼 인체 오일도 교환하자.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건강에 좋고 필수적인 식이요법은 인체 오일 교환이다. 인체 오일을 교환하면 훨씬 더 영민하게 사고하고 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며 훨씬 오래 살 수 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건강에 좋은 인체 오일 교환법이다. 이 방법만 써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이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둘째로, 오메가6 지방을 적게 섭취해야 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과 보건교육자들이 오메가3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만 오메가6를 적게 섭취하는 것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덧붙여 오메가 균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인체 조직에 오메가6가 과다 함유되고 오메가3가 부족하면 많은 만성 질병들, 염증이 생긴다. 셋째로 경화효를 적게 섭취해야 한다. 또 동물성 포화지방 대신에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한다. 자, 이렇게. 오메가 균형을 맞춰라. 오메가 균형이나 오메가3와 6를 충분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다. 최적의 비율은 3대1, 표준 식당에서는 10대1이지만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처럼 비율로 따져서 오메가 지방을 섭취하다가는 두 가지 지방 모두 특히 오메가3 지방이 부족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오메가 균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할 뿐만 아니라 오메가6 지방, 옥수수, 콩, 면실류 이런 것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 때문에 오메가6가 나쁜 지방이라고 소비자들이 오해할까봐 걱정스럽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견과류는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 비율이 높은 진짜 식품이다. 그런데 오메가6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섭취하지 않고 이와 비슷하게 오메가6 비율이 높은 감자칩처럼 공장에서 만든 식품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오메가6는 좋은 지방으로 모든 신체 장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예방의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메가3 소중한 파트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연이 생산하는 지방은 좋은 지방이다. 하지만 그 좋은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롭다. 오메가6의 행포. 신체 조직들 특히 세포막은 오메가3와 6 모두를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 오메가는 친구와 같이 어울려 일한다. 서로 사이가 좋아서 서로를 억누르지 않을 때 함께 건강한 조직을 만든다. 하지만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메가3 특히 ALA를 못살게 굴고 억누르기 쉽다. 세포막 내에는 효소라는 붙박이 생화학 물질이 있다. 이와 같은 효소들은 벽돌공처럼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을 조합해서 쌓아올리고 구조가 튼튼한 세포막을 유지한다. 그 중에서 앨런 게이지라는 효소는 짧은 분자의 탄소 원자를 첨가해 훨씬 더 길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ALA는 EPA와 DH로 전환하는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조직 효소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표준에서는 포함된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대부분의 효소들이 소모되기 때문에 오메가3를 이용하고 ALA는 EPA, DH를 전환시키는 세포의 작용을 돕는 효소들이 거의 남지 않는다. 신체 조직에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고 오메가3가 부족하면 염증 불균형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회복 속도보다 마모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오메가6를 효과가 지나치게 커서 오메가3 효과를 약화시킨다. 오메가3 효과를 논하는 원탁회의에서는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조직에 과도하게 함유된 오메가6가 자동적으로 감소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EPA, DH 부족이 문제이지 오메가6 과다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오메가3, EPA, DH만 충분히 섭취하면 오메가6 지방을 적게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오메가3, EPA, DH를 충분히 섭취하면 오메가6, 특히 신체 내에서 염증을 가장 많이 촉진하는 오메가6인 아라키돈산이 자동적으로 감소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오메가6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오메가3 섭취를 늘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 EPA, DH를 많이 섭취하기만 하면 오메가6를 과도하게 섭취해도 염증 촉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메가6 지방은 함께 다니는 동료 때문에 혹평을 받는다. 많은 식품 가공업자들이 콩과 옥수수, 면실류 같은 값싼 오메가6 지방을 화학식품에 잔뜩 넣는다. 사실 미국인들은 그런 화학식품을 훨씬 많이 섭취해서 점점 뚱뚱해지고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오메가6 그 자체 때문일까? 아니면 오메가6가 그처럼 많은 불량식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일까? 나는 오메가6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물이 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6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오메가6를 적게 섭취할 뿐만 아니라 진짜 식품을 많이 먹고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적게 먹으라는 충고도 하고 싶다. 이렇게 인체 오일을 교환하면 자동적으로 오메가6 지방인 섭취가 줄어든다. 나는 개인적으로 조직이 문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하고 오메가6를 적게 먹기 시작했다. 어부들이 오메가6 지방 함량이 높은 곡물 사료를 물고기 먹이로 주면 물고기 살에 함유된 오메가6의 양이 증가한다. 결국 물고기 조직은 더 이상 최적의 오메가 균형을 그렇지 사료가 잘못되면 유지하지 못한다. 나는 인공식품을 먹는 양식 물고기처럼 오메가6 함유량이 높은 식단을 먹었다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을 앓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연산 물고기처럼 오메가3를 많이 오메가6를 적게 먹는다. 오메가3 효과에 통달한 조언자들의 조언과 내가 조사한 바를 토대로 내린 결론에 따르면 조직의 오메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아하. 오메가 최상급 생선류, 아마시유, 올리브유, 상급은 옥수수 기름, 콩기름, 하급은 부분 경화유, 트랜스 돼지기름. 이런 건 하급이다. 그 상급이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 말이고. 패션 앤서 오메가3 이것이 궁금하다. 감자칩 같은 식품에서 오메가3를 많이 오메가6를 첨가할 수 없나요? 의뢰 그렇듯이 돈과 맛이 문제다. 생선료는 식물유보다 훨씬 비싸고 빨리 상한다. 불공평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건강에 좋은 지방일수록 빨리 상한다. 분자구조성 경첩이 많을수록 건강한 지방이 되지만 나쁜 점도 있다. 경첩이 훨씬 적어서 뻑뻑한 지방과 달리
유전한 지방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되거나 원석이 되기 쉽다. 예컨대 잘라놓은 아보카도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생선이 어렸던 공기에 노출돼 비린내가 난다. 그러므로 오메가3를 가공식품에 넣어 선반에 진열하면 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생선을 잡거나 해동한 직후에 먹어야 한다. 하지만 오메가3를 식품에 첨가해도 상하지 않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겠고, 잘게 쓴 칩 종류의 식품인데 오메가3를 첨가했음에도 비린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마이크로 캡슐이라는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진 저 덕분에 오메가3 분자를 생화학 캡슐로 써서 식품에 첨가하면 참 훨씬 안정적이다. 이 보호벽은 오메가3의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가두는 한편 냄새나 맛을 바깥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덕분에 오메가3가 식품 내에서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 상하지 않는다. 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오메가3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빨리 상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많은 식품에 첨가되고 있다. 그리고 임신했을 때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 외에도 오메가6를 적게 먹어야 하나요? 그렇다. 아기들도 어른과 다를 바가 없다. 태아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두뇌가 급성장하는 시기에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고 흔히 과다하게 먹는 오메가3 지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이와 같은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최적의 두뇌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다.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특히 유아와 임산부는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오메가6를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보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메가3는 훨씬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연 그대로의 진짜 식품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은 적게 먹어야 한다. 부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다는 이유가 뭐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세 가지 인체 오일 교환법을 실천해야 한다. 오메가3 지방 생산을 많이 섭취, 육류와 같은 포화지방을 더 적게 섭취, 인공지방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적게 섭취한다. 역사적으로 건강관련 기사들은 지방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포화지방 때리기는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통계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 하지만 건강한 신체 조직은 오메가6 지방뿐만 아니라 포화지방도 필요로 한다. 게다가 포화지방은 두뇌의 백색물질인 미엘린 같은 몇몇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물성 제품의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할 때는 심장에 해로울 수도 있다. 미국 심장협회는 포화지방, 특히 육류 지방의 일 섭취량을 7%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몇몇 포항지방 때리기는 과학보다는 마케팅과 돈의 근거를 둔 주장이었다. 옥수수와 콩기름 생산하는 업체들은 건강에 좋은 열대 식물 기름을 포화지방 함유율이 높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야자유의 포화지방이 육류의 포화지방에 비해서 보다 더 조직 친화적으로 작용한다. 혈관에서 덜 끈적거리는 물질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등장하면서 야자유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포화지방은 나쁜 지방이 아니다. 다만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할 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생선지방을 더 많이, 육류지방을 더 적게 섭취하는 것이다. 오메가3 부족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두 가지 실마리가 있다. 첫째, 기름 많은 해산물을 일주일에 최소 340g 이상을 섭취하거나 오메가3 생선류 보충제를 매일 최소 1000mg씩 섭취하는지 물어보라. 만약 그렇다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혈중 오메가 수치를 측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의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점검표도 참조하기 바란다. 점검표가 너무 점검표 하루에 1000mg 정도만 해도 오메가3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유하는 영양소다.
노인성 청량, 알레르기, 심장마비, 선식, 자폐증, 혈전, 외상성, 다발성, 경마증, 우울증, 불안장애, 류마티즘, 이렇게 각종 암이라든가 이렇게 건조한 눈 습진, 당뇨병 생리 이래서 오메가3 효가 표인데요. 하지만 오메가3는 신체의 모든 세포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세포에 오메가3가 부족하면 세포로 이루어진 장기에도 오메가3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오메가3가 건강을 책임진다.